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다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무역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연설했습니다. 미국이 TPP 조약에서 빠지는 등 독자 노선을 걷는 사이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사상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외국어로 책으로 번역하는 등 세계로 나갑니다. 이코노미스트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아 전한 커버 스토리에서 지금까지 재앙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바람직한 민주국가였던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만을 외치면 아메리카 위커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트럼프는 레이건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알라바마주 연방 상원에서 선거에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됐던 공화당 후보가 연방 부검사였을 때 14살을 포함한 여러 명의 미성년자 소녀들을 유혹하고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는 보도가 워싱턴 정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후보, 이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음모라고 비난하지만 대통령을 포함해 공화당 지도부는 사실이라면 사임해야 한다고 빠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 성향인 잡지 내셔널 리뷰도 무어 판사에 대한 여성들의 비난은 믿을만하다면서 그는 사퇴해야 한다고 종용했습니다. 오랜 동안 홈리스 피플로 살아온 52살의 남성이 명문 대학생이 됐습니다. 홈리스 피플에게 1년 동안 헤어컷을 해준 이발사가 이발소를 선물 받았습니다. 93세이신 분이 뉴저지주 한 마을의 시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정신과 목소리 모두 정정하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의 모든 신문, 방송은 로이 무어라는 알라바마주의 그 판사요. 알라바마주의 대법원의 원장이기도 했고 대법원장이기도 했는데 두 번이나 한 번은 10계명 때문에 또 한 번은 이제 동성 결혼에 관한 것 때문에 선출되고도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야지만 되는 그 로이 무어 판사가 이제 12월 12일에 선거가 치러지는데 거의 지금 당선될 것이 확실했는데 앞서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오늘 내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상들이 지금 신문, 방송, 인터넷 모든 그 매체를 달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알라바마의 선거구는 굉장히 그 알라바마주 자체가 보수적이고 또 그 자리가 지금 연방 그 법무장관이요. 제프 세션스 굉장히 보수적인 것을 넘어서 백인 우월주의 성향도 많았었고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했었고 하는 그 제프 세션스가 법무장관이 되기 전에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야 당연히 지금 그 뉴스를 베트남에 가 있는 대통령의 입인 백악관 대변인으로부터 대통령의 생각도 듣고 부통령의 생각 온통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한 1시간쯤 있다가 그 뉴스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는 다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그 정상회담도 뒤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한인 여러분들께는 더 공통적인 이슈가 되겠다 싶어서 이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서로 좋은 덕담도 나누고 2,500만 달러라는 그런 어떠한 그 딜도 미국으로 가져오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했다 이 정도 얘기만 나왔지 뭔가 그 돌파구라든가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중요했었던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 앞에서 환율 조작국이다. 미국의 경제를 강간했다. 이것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잡겠다. 했었던 말을 다 뒤로 하고 그렇게 그 다른 나라로부터 take advantage 하는 것은 잘한 것 아니냐. I give the China에게 아주 그 빅 크레딧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바마 대통령도 처음에 그 선거 캠페인 할 때는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굉장히 비난을 했었죠. 그런데 막상 그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이란 문제도 있었고 또 그 뒤에는 이제 환경 문제의 파리 기후조약 협정 같은 것이요. 그런 것에 아주 그 큰 덩치인 중국이라는 국가를 참여시켜야지만 됐었기 때문에 뭔가 그 후보였을 때 했었던 말보다는 굉장히 그 유화적인 정책을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는 아직도 그 미국이 굉장히 세계를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분위기도 웬만큼 지금처럼 뭐 자고 나면은 의회에서 뭐 영화배우 또 다른 영화배우 영화감독 이런 식으로 뭐 스캔들 같은 것이 계속 여성과 연관된 것이 나온다던가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지금 더 심해진 것이죠. 훨씬. 그 전부터 이 일은 진행됐겠으나 지금 막 여성들이 더 이상 가만히 있는 것이 정도가 아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말할 수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는 철학과 어떤 그 실용적인 노선도 상당히 다르고 오바마가 중국에게 이란과 기후협약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어야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선상에서 양보를 하고 이제 그 좋은 게 좋은 거다 웃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뒤에 베트남에 도착해서는 또다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습니다. Today I am here to offer renewed partnership with America. To work together to strengthen the bonds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all of the nations of the Indo-Pacific. 인도 퍼시픽이라고 얘기하죠. 에이시아 퍼시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take advantage 하는 것을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언제나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쳐왔고 지금부터 공정한 기반에서 무역을 할 것이다. 몇 시간 전 중국에서 한 말과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왜 저럴까? 정상이라면 저렇게 몇 시간 만에 말을 바꿀 수는 없을 거야. 믿지 못할 사람이야. 정말 그 미국의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저런 대통령을 선출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같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몇 시간 만에 세계 무대에서의 완전히 입장 변화와 그 발언에 대해서 고단수야. 외교적으로 또 어떤 실용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 고단수의 깊은 뜻을 너희들이 어찌 알겠어? 미물들이 이런 식으로 그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너무 대접을 잘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위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도 아주 좋았고 지금 베트남에 이틀 머물게 되죠. 베트남은 중국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TPP 같은 거 이제 그 미국이 안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회담이잖아요. 공식적인 명칭 이름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 회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 그 청사진에 따라서 인도 퍼시픽이라고 부르고 있고 다른 나라와 지금 달리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호주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아베 신조도 본인이 이제 처음에 총리를 할 때 2007년도에 시도했었습니다. 인도 퍼시픽을.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다시 가지고 나온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미국이 중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협조도 한다 하다가 점점 아시아에서도 뭔가 좀 오바마 때와는 달리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런 때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오늘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엊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된 지 1년이 되는 때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이 그 세계에서의 영향력이 트럼프 대통령 아래 줄어들고 있다. 아시아 방문도 뭐 그런 사실을 숨기지 못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자꾸만 그 내부로 향하면 미국에도 나쁘고 세계에도 나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공약했던 것보다는 덜 나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레이건은 아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거의 그 중요한 내용이고요. 1년 전에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이 선출을 했는데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은 재난이 될 것이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지만 그 정도의 재난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역 딜이라든가 동맹국들, 세계 질서에 관한 그 말의 폭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렇지만 뭐 나프타도 최악의 협상이라고 했고 말하면서도 나토 같은 경우도요, 쓸모없다고 하면서도 탈퇴하지는 않았잖아요. 또 미국인이 이제 외국인에게 너무 나이스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전쟁에서 이기면 옛날에는 그 나라를 갔는데 나는 아이시스를 완전히 쳐부셔서 오일을 갖겠다 이런 말하는 것도 그 유럽인으로서는 굉장히 그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약보다 덜 끔찍하지만 뭐 파리 조약 그 탈퇴하고 TPP 안 한다고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황급하게 미국을 완전히 고립시키지도 않았고 나토에서 탈퇴하지도 않았고 일부 미국의 동유럽의 동맹들은 오히려 아주 그 쿨하고 객관적이었던 오바마 대통령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하다고 일부 유럽의 그 미국 동맹국들은 동유럽의 동맹국들은 좋아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새로운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돕고 있고 이라크가 아이시스로부터 이제 어떠한 그 땅을 다시 찾는 것도 미국이 돕고 있고 아프리카는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전임 행정부가 해놓은 대로 그대로 컨티뉴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회나 선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그 스캔들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단한 접촉을 할 수 없게 막아서 이것도 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아주 그 친해지고 뭔가 손잡고 일을 할 때는 러시아의 이웃이 러시아의 자비만을 바라게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게 없어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과도 북한 때문에 잘 지내고 있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심각한 실수도 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란과의 협상을 과소평가하는 것. 이란이 이제 핵무기를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스트롱맨, 이때의 그 스트롱맨은 독재자를 얘기를 하죠. 스트롱맨과 너무 그 다정하다는 것. 시진핑도 이코노미스트는 독재자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도 독재자로 보고 있고 군인을 너무나 좋아하고 외교관을 무시해서 국무부에서 경험 있는 외교관들이 다 스스로 그만두거나 뭐 해고되거나 미국에서 이랬다는 얘기요. 트윗에 대해서는 김정은에게 협박한 등등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에 대한 그 테스트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그 주변의 참모들이 대통령을 잘 그 보좌하고 코치하겠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기질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 해외에서도 걱정하고 있다고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레이건을 모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외교 기반을 흔들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아주 강하게 재정비 한다던가 해서 북한이 구소련처럼 무너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군 출신들이 굉장히 그 전쟁의 공포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모한 전쟁 같은 것은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위상에 손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20년도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고 그리고 미국이 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레이건일 것이다. 레이건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모두의 희망사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보에 있어서 대단한 실수는 피했지만 예를 들어 중국과 대만 이슈에서 처음에는 대만에서 오는 전화도 받고 중국을 막 화내게 하는 것 같다가 결국은 그 불필요한 대립은 피했다는 거죠. 중국과도. 무역에 있어서는 무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두 나라 사이가 윈윈이 돼야지 되는 것인데 미국은 지금 미국만의 윈을 원한다는 거죠. 수출은 이기는 것이고 수입은 지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이 이코노미스트가 가로 열고 한 말이 그럼 이방카가 만드는 옷과 핸드백 해외에서 아시아에서 만들어서 미국이 그것을 다시 이렇게 사들여 오면은 그것은 루즈로 보는가 윈으로 보는가 대통령으로서 이렇게도 또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국적인 것보다 양자 협상을 너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미국처럼 큰 나라는 작은 나라에게 양보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양보를 받아내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 이코노미스트는 갑질할 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접근이라고 하는데 다자 구도보다 양자 협상으로 무역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들이요. 왜냐하면 그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대로 그대로 앉아서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호주의자들이 로비를 강력하게 해서 또 뭔가 살 길을 개척을 할 것이고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그 공통 분모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해 놓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지금 나가려고 하니까 그 보호주의자들 작은 나라들에서 죽을 때도 꽥하고 죽지 하는 식으로 뭔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다국적인 무역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미국 혼자만의 일로 다 헤쳐모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양보해라 하고 양보를 받아내는 것은 세금 개혁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통할지 모르지만 그것의 그 이후는 아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미국의 아이디어 같은 것인데 미국이 소프트 파워를 많이 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까지는 민주주의, 미국식의 민주주의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참 다른 나라가 본받고 거기에 이렇게 따라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런 것에 앞장서는 것을 비난을 하고 독재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암살자와 살해자, 혐의자, 형사법 위반 혐의자를 좋아하고 필리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필리핀 대통령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그리고 외교 전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도 독재자를 지지하기도 했다. 뭐 해리 트루먼 같은 사람들도 다 질이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도 또 다른 베네핏이 있고 또 다른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나쁜 놈이지만 써야지. 잘 써봐야지 이렇게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나쁜 놈이다 그래서 좋다 great 이렇게 해버리고 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이 지금 서로 살 길을 개척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레바논에 있는 주민들도 다 나오라고 했다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주 복잡한 그런 정치 구조, 권력 구조에 있다가 지금 왕세자비가 다른 자신들의 친인척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몇백 명을 지금 어디에다가 가두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축하잖아요. 이것도 부패 척결이라고 하면서 시진핑과 똑같은 거죠. 시진핑도 2012년에 부패 척결한다 하면서 본인 재산부터 다 팔았어요. 본인이 재산이 하나도 없고 깨끗한 게 아니라 갖고 있던 거 다 팔고 숨기고 다른 사람 부패 척결을 한다는 사우디 지금 왕세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요. 며칠 전에 이 폴 크루그먼 같은 사람 칼럼 쓴 것을 보면은 32살 이 왕세자가 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새로 정립해야지 된다 하면서 그런데 본인은 어디 가서 이렇게 쫙 지내다가 놀다가 좋으면 5억 달러짜리 요트를 딱 충동 구매하고 하잖아요. 그 돈은 부패가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도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를 하고 이런 지적이요. 중국 그렇게 될 때는 많은 나라에서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중국도 시진핑이 독재라면 또 미국이 지지해주면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중국의 독재 모델도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또 흐르고 있다고 경고를 하는데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정치만 생명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아시아는 트럼프가 TPP에서 탈퇴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결정하겠죠.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머지 국가들이 11개 국가인가요. 새로운 무역 협상을 할 텐데 주로 중국 중심으로 할 것이고 유럽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방어할지를 이미 찾아가고 있으며 이제 그런 사이에 미국의 정치는 속으로 막 끓고 곪고 뭐 터지고 안 터지고 공화 민주 사이에서 공화당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요즘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여러 가지 오점이 있기는 했지만 아주 오랜 동안 훌륭한 국가였고 그리고 세계에 아주 그 좋은 또 진보적인 그런 그 질서 같은 것을 민주주의 모델을 많이 그 보여줬는데 이제 트럼프 시대에 그러한 것들이 위태롭게 됐다고 경고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강한 나라라는 것은 우리 미국만 잘 살자 하는 미국만 그 생각하는 강한 나라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는 아메리카를 그레이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커하게 만들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까지도 약하게 만든다라는 이코노미스트의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미국에게 미국만큼 힘은 없지만 제발 좀 잘 좀 해주세요. 저희도 좀 살아야지 되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하는 글 같아요. 잠시 뒤에 뭐 어제부터 어제 뭐 오후가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탑뉴스인 미국의 중요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좀 전에 했으니까 그냥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CM을 잘못 봤어요. 네. 알라바마주가 워낙에 보수인데 로이 무어라는 지금 그 민주당과 싸워야지 돼요. 12월 12일에 연방 그 상원 의원 의석을 놓고 근데 워낙에 보수였었고 또 그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이 브레이트바트의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였던 사람이 마음껏 그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길 것으로 대체적으로 전망을 했었죠. 대체적 이상으로. 대통령은 원래 너무나 이 사람이 그 극보수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지지를 했었는데 그 다른 후보가 예비선거였어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을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을 때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에도 뭐 보답을 하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던 후보를 누르고 로이 무어 전 연방 그 항소법원 그 판사이기도 했고 알라바마주의 주 그 대법원장이기도 했었던 사람이 당선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10계명을 이제 그 청사에서 내려라 했는데도 안 내려서 선출된 대법원장인데도 한 번 옷을 벗었고 두 번째는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연방정부와 대치돼서 결국은 또 두 번째도 옷을 벗었어야지만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항상 그 얘기할 때 갓이 더 그 정부보다 위고요. 갓의 안에서 뭐를 그 다 해야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죠. 더군다나 알라바마에서. 그랬는데 어제 그 워싱턴 포스트가 그 신문은 내고 인터넷으로 이제 그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특히 14살이었던 그 당시에 그리고 16살부터 18살 사이에 10대 소녀 4명이 이 사람이 지금 70세거든요. 로이 무어가 30대 초반이었을 때 14살 소녀는 그 로이 무어가 32살 때였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알라바마주에서 쭉 알라바마주에서 살았는데 잠시 텍사스로 옮겨가긴 했군요. 호주로 가서 뭐 소치기 양치기가 아니라 잠깐 하고도 쭉 알라바마에 있었는데 알라바마의 부검사였었을 때
딱 법원에 갔는데 엄마가 이혼을 해서 티피컬한 그 10대 소녀였던 거예요. 엄마와 같이 그 엄마가 양육권 문제 때문에 법원에 가서 이제 판사 만나고 하는 그런 대기를 하려고 복도에 앉아 있는데 이 로이 무어가 그 당시에는 부검사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더니 내가 누구다, 내 사무실이 이 복도 여기에 있고 하면서 그 엄마 보고 딸이 그 양육권 그것을 다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정에 들어가면 내가 봐주겠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 하고는 엄마 몰래 이제 나중에 이제 서로 전화번호 달라고 하고 해서 이 소녀를 집 앞에 가서 자동차를 태우고 숲으로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고 또 두 번째도 또 해서 옷 벗고 본인도 다 옷 벗고 나오고 뭐 터치하고 그 이상까지 갔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소녀가 내가 나이 많은 사람과 사귄다고 친구 2명에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점점 유명해지고 하니까 신문 보고 엄마한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는 또 막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서 그의 사무실까지 너 이런 사람이잖아 하고 갔다가 본인이 살아온 것이 몇 번이나 이혼을 하고 이제 그런 어릴 때도 힘들게 살았고 해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야 하고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었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이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한 30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16살, 18살 되는 그런 여성들도 비슷해요. 거의 스토리는 비슷한 겁니다. 현재 로이 무어 후보는 거짓말이다. 워싱턴 포스트에 특히 그 제프 베조스 사주인 아마존의 CEO이기도 한 제프 베조스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덕 존스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거는 음모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사람은 32살 때부터 이 14살 소녀와 이런 관계가 있다가 38살 때부터 공직자로 쭉 이제 일해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인과 그 38살 때 24살인 14살 차이 부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아니다, 음모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팍스뉴스의 경우는 또 음모론이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보도를 하고 브레이트바트는 특히 스티브 배넌이 이 사람을 강하게 지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이 다시 브레이트바트에 가 있잖아요. 당연히 워싱턴 포스트 때리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부통령도 그리고 많은 공화당의 그 원내 대표도 미치 매코넬도 그게 사실이라면 물러나야지 된다. 뭐 존 맥케인 뭐 거의 모든 이제 기존 그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물러나야지 된다. 그게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는 달아요. 그리고 부통령 워낙에 그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부통령도 마찬가지. 대통령도 사실이라면 마찬가지 이제 물러나야지 된다 하는 입장이라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본인은 예비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했지만 이 후보가 이긴 뒤에 이제 또 전폭적으로 트윗해주고 지지해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이 무어 판사를 그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음모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알라바마에서 이 사람이 그 주의 그 어디터니까 뭐죠? 재무관도 아니고 아무튼 그 주의 어디터가 얘기하기를 아니 이게 성모 마리아와 요셉에 비유할 것은 아니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던데요. 그다음 뭐 성경에 성모 마리아가 몇 살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10대, 뭐 요셉이 한 30대 이렇게 되니까 뭐 조금 평범하지 않은 스토리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으로요. 내셔널 리뷰 하면은 1955년부터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는 윌리엄 그 버클리 주니어가 만든 가장 미국에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매거진입니다. 이 내셔널 리뷰가 성범죄 혐의자로 기소하고 처벌하기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표준에 대한 한 유효기간이라는 게 없다. 우리 공화당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표준에 맞지 않고 오히려 이 후보가 계속 나갈 경우는 의석을 잃게 될 처지니까 사임해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12월 12일이기 때문에요.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알라바마는 72일인가 뭐 그 전에 그
그 종이에서 내려야지 되거든요. 선거 투표용지에서. 그러니까 투표용지에는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이라도 지난번에 그 예비선거에서 졌던 사람들이 이름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 지금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아무리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공화당 기반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뭐 대통령까지 사실이라면 내려와야지 된다고 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게 대통령과 그 스티브 배넌 그 수석 전략가 지금도 계속 그 통화한다고 하잖아요. 전화 통화는 해고는 됐지만 백악관에서 그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그 공화당이 복잡한 겁니다. 지금 그 공화당 기반이 흔드는 거다라고 민주당의 음모와 함께 하고 얘기하기는 대통령까지 개입됐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 애매해지고, 그리고 어제도 또 한 주에서 어떤 그 공화당 의원이 나는 내년에 재선에 나가지 않고 그냥 은퇴하겠다라고 뭐 20년 이상을 그 하원 의원으로 일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도 굉장히 그 엊그제의 그 선거 이후에 그 버지니아와 뉴햄프셔 그리고 많은 다른 지역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는 그 뉴햄프셔주는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금도 대통령 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크리스 크리스티가 공화당인데도 워낙에 지지율이 낮아서 민주당이 그쪽에서 이제 주지사로 됐다는 것과, 버지니아는 어떤 때는 공화당 어떤 때는 민주당인데 퍼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버지니아에서도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힐러리가 트럼프를 이긴 것보다 2배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서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공화당이 이거 세금 감면 통과시켜야지 되는데 고민하고 있는 도중에 가장 공화당에서 내세우는 보수 중에 보수가 10대 소녀들 뭐 이런 그 스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도 이 타이밍도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캠페인입니다. 어쩌지 못하고 선거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내리지도 못할 때, 이런 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딱 그 들이대고 하는 것들이 또 선거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는 뭐 어디서나 다 하는 거예요. 민주당도 공화당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으로 딱 말 그대로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도 30명이나 인터뷰를 하고 뭐를 했다고 하면은 증거 없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것을 터뜨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뭐 누가 갖고 있느냐, 내놔야지 된다. 갖고 있기는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뭐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 내놔버린 겁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오후에 그 연방 상원도 그 세금 개혁안을 발표를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법인세 20%로 35%에서부터 내리는 것은 내년이 아니라 2019년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최고 그 소득 세율을 하원은 39.6%로 했는데 상원은 38.5%로 했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그 맨 아래 10% 내던 사람이 하원은 12%로 올라가게 됐잖아요. 상원에서는 10%로 그대로 두고, 재산세 같은 것은 하원에서는 이제 처음에 집 사는 사람이요, 지금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고 50만 달러까지만 이제 이자율 세금 감면을 해준다고 했는데 상원은 2배, 그 100만 달러 그대로 두고, 그래서 이제 이게 통과가 돼야지 그 공화당 하원이 한 24명 정도 차이든가요. 다음 해 선거에서도 이긴다. 왜냐하면 아직도 별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도 안 되고 하니까 뭔가를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상원 안으로도 다 되는 게 아니고 하원 안으로도 다 되는 게 아니고, 하원은 하원 안을 어제 그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 사이에서 어디에선가 이제 좀 조율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엊그제 그 선거에서 메인주가 그 주지사가 그 공화당 주지사인데도 메디케이드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것을
주민 투표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게 오바마 케어를 통한 메디케이드 확장하는 거. 그리고는 이제 지난 며칠 사이에 뭐 새로운 그 연방 정부 신청받는 기간이었는가 보죠.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 나흘 동안 한 60만 명 이상이 오바마 케어 그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날이 갈수록 오바마 케어는 물론 굉장히 그 단점이 있고 특별한 계층에는 수입 계층에는 많은 그 피해를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료적으로 가장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굉장한 그 도움, 지금까지는 하나도 받아보지 못한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요. 그래서 이게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인기가 아무래도 그 정말로 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오바마 케어도 안 됐는데 세금 개혁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참 돈 많은 나라이긴 돈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의미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그 텍사스에서 총격 사건 일어났었던 First Baptist Church요. 그 교회 목사는 그 당시에 그 주일에 그 서던 바프티스트 컨벤션에 가느라고 교회를 비웠었잖아요. 딸은 잃고 그 사건으로 우리가 이 건물을 마치 그 집처럼 생긴 뭐 주민이 몇백 명 안 되니까는요. 그런 그 교회거든요. 그냥 두고 여기서 예배를 볼 수가 없다 해서 결국은 그냥 없애버리기로 했어요. 부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를 짓겠죠. 여러 가지 뭐 도움 등을 받아서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건물을 완전히 부수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2012년도에 있었던 샌디훅 초등학교에 총격 사건에서 어린이들이 20명이나 숨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건물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 해서 그때도 이제 건물 부수고 이제 다시 지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보다 더 훨씬 전인 2006년에도 펜실베니아가 아미쉬가 많잖아요. 그 아미쉬 스쿨 원룸 그 스쿨도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5명의 소녀가 숨졌기 때문에 그때도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짓기도 했습니다. 돈과 연관되니까 빨리 2개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아침에 하도 그 뉴스를 준비할 때 바쁘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뉴스원을 보고 이 내용을 전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헤드라인을요. 뭐 캠브리지 대학생이 이제 꿈을 이뤘네. 뭐 이러면서 미국 동부에 있는 대학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항상 이렇게 쭉 보다가 헤드라인 보다가 더 그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딱 봤더니 BBC인 거예요. 캠브리지가 영국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52살에 그 지오프리 에드워즈라는 이분이 오랜 동안 홈리스를 했는데 그 홈리스 피플들이 신문을 받아다가 파는 신문이 빅 이슈라고 혹시 영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있다면서요. 그 신문을 배달하다가 신문 배달하는 일을 하니까 뭔가가 이렇게 뭐 지적인 거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또 평생 캠브리지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게 꿈이었대요. 캠브리지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 농부셨대요. 리버풀에서 캠브리지로 농장일 하러 갔다가 홈리스가 됐는데 도대체 O 레벨이라고 하니까 초등학교는 조금 넘은 것 같고요. 산수 영어밖에 배우는 게 없는데 그 캠브리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홈리스 피플들을 지난해 1년 내내 무료로 헤어컷을 해주셨어요. 이분은 미국 분인데 어딘지를 제가 안 적어왔네요. 그런 필라델피아네요. 브레넌 존스라는 29살 된 분입니다. 이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 홈리스 피플들 헤어를 아름답게 해주고 계시더군요. 해서 그 헤어컷 for homeless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난해 1000명도 넘게 아마 헤어컷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초에 이 스토리를 션 존슨이라는 분이 들었답니다. 이분은 좀 부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지금 2번째 본인의 그 이발소를 잘 그 수리를 해서 당신의 뜻을 미션을 여기서 이루십시오 하고 이 브레넌 그 존슨라는 29살의 이발사에게 줬답니다. 그렇잖아도 겨울인데 어떻게 추운데 어떻게 그 헤어를 다듬어 주지 굉장히 걱정했다고 하는데요. 참 이런 일도 있어요. 여전히 미국은 미국입니다. 네, 먼저 제가 한 분의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93세가 되신 분이라고
저는 못 느꼈거든요. 어떻게 시장이 되기 위해서 선거 운동을 했는가. 날마다 지도를 보고 하루에 뭐 200군데가 넘는 200가정이 넘는 집을 방문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Flack would come out every day with a map of the street we were going to cover that day. And we try to cover about 200, maybe 200 93세세요. a day. But I have some ideas. I want to try to lower the tax rate for one thing. 네,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도 질문에 대해서 전부 그 답을 하시는데 세금을 그 굉장히 좀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뉴저지주의 틴튼 폴즈라는 곳에 이제 새로운 그 시장으로 당선되신 비토 페리오 시장님이세요. 인기가 있는 현 시장에게 도전을 해서 이분이 그 당선이 되셨는데 하고 싶으면 일단 시도는 해야지. 이런 얘기를 그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은요, 참 이겨서 좋다. 끝나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인구가 19,000명 있는 그 도시에서 그 현재의 시장과는 300표 차이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 시장이 되고 싶다. 나이 그런 거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 시장보다도요 그 누구죠? 손주들이 더 좋아하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